2차 방정식. 자, 방정식이 뭐예요? 응? 조금만 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라 그러면은 요렇게 적혀만 있어도 식입니다. 뭐 이 친구 여러 가지 식 이름이 있어. 그냥 식, 1차식, 혹은 다항식.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이랬을 때 요 뒤에 는이 붙음으로써 요 는을 만족하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지? 등호.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이 등호를 만족하게 해주는 이 등식 중에서 요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요 x 값을 구하게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뭐 물론 디테일하게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 뭐 등호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지. 그래서 는이 없으면 뭐라 그러고 이름이? 이라든지 뭐 그냥 식, 뭐 1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는 최고차는 1차 아닙니까? 그치? 여기 는이 있어야. 근데 꼭 는 0일 필요는 없어. 뒤에 숫자 있어도 상관없어, 그지? 등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미지수를 구해내는 요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배웠다. 이 친구는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됐네. 자,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 자, 요거는 무슨 방정식 이름이? 1차 방정식이지, 그치? 요 1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었지? 같은 거를 빼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크게 괄호나 이런 게 없지, 그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에 뭐 꼭 규칙은 없어. 보편적으로 좌변에 x 있는 애들 놔두고 우변에 없는 애들 놔두지.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데 그 정돈을 해주는 과정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 이항이라고 했어. 이항은 어떻게 하는 거지? 좌변이랑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하는 거나 빼서. 표현은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없애주고 싶은 친구와 같은 숫자를 이렇게 빼주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더해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주고 하면은 얘네가 없어져서 요런 모양을 갖게 되는 걸 이항이라고 했다. 이항의 원리가 뭐라고? 그 수를 수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다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준다. 나영아 뭐라고? 뭐라고? 어디에? 선생님 좌변이랑 그랬는 것 같은데. 현재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나누거나 곱해주거나. 나영이 다시 해봐. 뭐라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변이어야 같은 수지. 그지? 좌변에만 해주는데 같은 수라는 표현이 의미가 없잖아. 그런 생각 좀 하자 얘들아. 생각 좀 하자. 그 다음에는 양변에 뭘 해줄 거야? 누구를 나눌까? 4를. 옳지. 해서 얘는 얘만 남고 얘가 되면 이제 끝이 난 거지. 그지? 요런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사실 2차 방정식에 올라와서 달라지는 건 단지 식이 2차식이 된다라는 것밖에 없다. 물론 그 차이가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자, 뭐 사소한 거 제외하고 일단 간단한 거부터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생긴 식이 있어. 이 친구는 2차 방정식 맞다 아니다. 맞아요.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분모의 제곱이 있으면 아니에요 2차 방정식. 그지?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뭐 요런 거는 선생님이 뭐 2차 방정식 맞니 아니니 이런 얘기는 뭐 선생님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 그지? 바보 아니면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잡한 2차 방정식부터 풀어봅시다. 자, 지금 문제집 잠깐만 볼까? 1번부터 저기 넘어가서 12번까지는 사실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내용은 아니고요.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처음 배우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 맞냐 아니냐 라는 걸 묻는 게 1번부터 8번까지지, 그지? 뭐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양변에 똑같이 x제곱이 있긴 하지만 이항하는 과정에서 없어지지. 그지?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혹은 8번에서 12번 같은 경우도 9번부터구나. 9번 볼래? 이 친구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a 값이 될 수 없는 건 누구였습니까? 0. 당연히 0이겠지. 맞나? 0이 되면 x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해주는 파트가 종종 발생하지.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다는 얘기는 너네가 조금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란 얘기야.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돼 안 돼? 너네가 필요한데 안 가르쳐주는 건 없어. 13번부터 25번도 마찬가지. 이 친구가 해래. 해가 뭐예요? 해가 뭐예요? X. 우리가 아까 했는 문제 보면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x가 2가 나왔단 말이지. 이때 이 2라는 친구를 우리가 해 또는 미지수. 1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친구 이름이야. 리을. 그러면 근.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가빈아. 근이라고 얘기하고 적었는데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 해랑 근이 뭔데? 그게 X. 뭐냐고 해랑 근이. X. 요 x에 넣어서 요 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값을 해나 근이라 그러지. 그냥 해가 뭐라고? X에 너 안 돼. 또박또박 크게 얘기해야지. X에 너가 구한 집중 안 한다는 얘기야. 그지? 이현지, 근이 뭐라고? X에 2 넣어서 12 3.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부분은 선생님 수정하면 되니까 요 x에 집어넣어서 요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x 값을 뭐라고 한다? 아니 뭐라고? 아니 그게 뭐냐고. X를 넣어서 성립. 뭐라고? X에 넣어서 성립. 뭐가 성립해? 근. 근이 성립해? 근이 성립하는 건 뭐야? X가 성립. 다시 X에 넣어서 12 성립하게 해 하는 거. 자
우리가 국어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글을 읽고 독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되는 게 평소에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는 거야. 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고 영어로 돼 있고 막 복잡하게 전문 용어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자꾸 문장으로 얘기를 하게 시키는 거 알겠지? 다시 요 해 또는 근이라는 거는 이 x에 넣었을 때 요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그런 x 값을 해나 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13번에서 25번까지도 결국 어떻게 푸는지 문제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고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뒤에 넘어갑시다. 개념 31번.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등식이 있다고 칩시다. 요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지? 뭐가 같아야 될까요? 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지? x가 0이 돼야 돼.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왜 없어? 알아? 얘도 마찬가지.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지금 두 괄호를 뭐 하고 있는 상황이지? 곱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두 식이 곱해져서 0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0이 돼야 돼. 누가 0이 돼야 돼? x가. x가 0이 되면 돼? 안 될 것 같은데. 얘랑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가 괄호 어. 안에 있는 거 응. 하나가 0이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거나 꼭 둘 다 0이 될 필요는 없어. 이 둘 중에 한 놈만 0이 돼도 곱해서 0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친구가 0이 되기 위해선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x가 1이거나 x가 3이어야 된다. 혹은 요렇게 풀어주는 게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인수분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뭐라고?
눈 빠질 것 같아요. 왜 눈이 빠져? 안 빠져. 사람 눈 그렇게 쉽게 안 빠져.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여기에 넣어서 이 전체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2차식 형태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요거 기억나 안 나?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맞나?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것이 좀 되나? 잘 해야 돼. 틀리면 안 돼. 근데 사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은 너네가 지금 쉬운 문제집을 하고 있기도 하고 중학생이기도 하고 사수중학교가 시험을 너무 쉽게 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너무 성의 없이 푸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를 계속하고 있고 방정식을 계속하고 있어도 계속 나는 틀리고 계속 나는 모르는 게 생기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성의 있게 풀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거나 이거나 혹은 얘가 0이거나 그래서 혹은 요렇게 풀어주면 얘가 해 또는 근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은 해나 근이 두 개가 나오지.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x가 이것도 되고 또 얘도 돼야 돼 이런 게 있어 없어? 2분의 3이면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인 그런 수가 있나? 그래서 항상 요 가운데가 혹은 이제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된다. 그럼 하나만 적으면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둘 다 적어야 맞는 거지. 하나만 적으라고 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몇 개 나왔지? 한 개,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 나온다? 두 개, 3차 방정식에 몇 개 나올까? 세 개. 그렇지.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근 얘기까지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요 뒷부분은 선생님이 야, 봐봐. 원래는 선생님이 한 번에 한 거 다 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너네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2학기 것도 해야 되고 쌤비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 주는 진도를 115쪽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것까지만 풀어오면 돼요. 뒤에 거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오늘 할 거 마지막 2차 방정식의 중근. 근데 이거 조금 내줄 거예요? 그럼요. 엄청 조금 내줄 건데. 이거 언제까지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까 화요일까지 뭐 있었잖아요. 쌤비 40번까지. 그건 연습장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2학기 것도 나갈 건데. 목요일날.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숙제가 너무 많이는 커녕 중3이면 응당해야 되는 양의 반의 반도 안 시킨 거야 아직. 이번 주 숙제 나가면 이제 반 정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지. 그럼 목요일에 내주는 거는 일주일에 시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또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검사하는 거죠. 이제 매번 화요일 날 나간 숙제는 화요일 검사, 목요일 나간 숙제는 목요일 검사. 그래서 목요일까지 단어 평가만 풀기 이런 건 이제 없겠지. 일주일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근 얘기를 해봅시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인수분해 해야지. 이나영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제곱. 응? 네. 나영이 지금 이것도 바로 안 나오지? 아니 이제 켰어요. 이제 피는 게 아니고 칠판 보고 대답하는데 이제 피는 게 중요해? 이거 인수분해 하라 그랬는데 인수분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책 피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이거 인수분해 제일 기본 공식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친구는 해를 뭐라 해야 돼? 1.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지. 누구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 부르냐면 중근. 중근이라 부른다. 중근이면 항상 뒤에다가 중근이라고 써주세요. 지금 제가 한글로 중근 써요. 네. 그냥 다 적고 중근. 네. 걸로 치고. 그래요. 이렇게. 원래 그래 해요. 어. 시험 제대로 지금 나 중간 모습 틀린 거네요. 아니 그거 학교 시험이요. 자, 학교 시험에서 그러면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단위도 안 붙여도 맞다 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안 붙이면 틀렸다 하는 선생님이 있고 붙이면 안 되는 걸 붙여도 틀렸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천차만별이지. 맞아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중근이라면 중근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맞아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근을 잘 안 적긴 해. 그래도 너네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기초에 충실해야 되겠지. 그래서 적으라 그러는 거니까 토달지 말고 좀 적읍시다. 선생님이 뭔가 의미 없는 거 시키는 거 있잖아. 못 되는 건 알고 있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A 스텝 먼저 풀어봅시다.